안녕하세요. 중국의 아름다운 여행지와 역사 문화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뚱딴지 채널입니다. 병마용은 진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라 때도 무덤 바깥에 지하 용갱을 조성하고 도용을 부장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시안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30km쯤 떨어진 양릉에 가면 진나라의 병마용과 대조적인 한나라 도용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도용을 비교해보는 것은 시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양릉은 한나라의 능이라는 뜻에서 한양릉이라고 부릅니다. 양릉의 주인은 한나라가 강대국으로 번영하는 데 이바지한 경제와 황후 도시의 합작료입니다. 경제는 중앙 집권제를 공고히 하고 세금을 낮추고 외교력을 발휘해 군비 지출을 줄여 백성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 왕으로 유명합니다. 양릉의 24개 매장갱에서 인물 도용 4만여 점이 출토되었는데 여러 면에서 진나라의 병마용과 비교됩니다. 병마용은 키가 180cm로 장대하고 한나라 도용은 키가 60cm에 불과합니다. 진시황의 사후 세계를 지키는 군사 병마용의 표정이 근엄한 데 비해 한나라 도용의 표정은 밝고 온화합니다. 남자 병사뿐이었던 병마용과는 달리 한나라는 여자 도용도 무척 풍부합니다. 대부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여서 남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으면서 천으로 만든 옷은 자연 부식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옷을 입은 것처럼 빚어 구운 도용도 있습니다. 이런 도용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던 도용들보다 신분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한나라 도용의 또 하나 특징은 몸통과 얼굴은 흙으로 빚어서 가마에 굽고 팔은 나무로 만들어 몸체에 부착했기 때문에 출토된 도용들을 보면 팔이 이미 썩어 사라졌습니다. 인물 도용뿐 아니라 닭, 개, 돼지, 소 등 다양한 가축 도용도 많이 발굴되었고 농기구와 곡물이 실제로 들어있었던 항아리도 출토되었습니다. 양릉과 더불어 신양박물관에서도 한나라 도용을 볼 수 있습니다. 채색이 떨어져 나가지 않은 병사 도용 700여 개가 줄맞춰 서 있습니다. 시안의 산시성 역사박물관에도 한나라 도용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안 일대에서 수천 점의 병마용과 한나라의 도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황토고원 덕분입니다. 진나라와 한나라의 터전이었던 관중평원이 바로 황토고원 중앙에 있습니다. 중국 국토의 2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광활한 황토고원은 모래가루가 굳지 않은 상태로 두께 30에서 50m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고운 황토가 도용을 만드는 주재료였고 황토라면 얼마든지 있어서 다량의 도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진나라에 이어 한나라도 도용을 만들었을까요? 고대 중국에서 용은 왕과 귀족 무덤에 부장된 사람 모양의 인형을 뜻합니다. 도용이라고 부르는 건 도자기처럼 흙으로 빚은 용을 가마에 넣고 구웠기 때문입니다. 용이 출현하기 전까지 왕과 귀족이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순장했었습니다. 그 숫자가 많을 때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달했는데 인간의 노동력이 중요해지면서 사람 닮은 인형을 부장하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공자는 용을 처음 만들어 부장한 사람은 자손이 없어 대가 끊길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여전히 산 사람을 순장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상나라부터 진나라까지 성행하던 순장은 한나라 때 사라졌습니다.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순장 대신 흙으로 만든 도용을 주인이 사용했던 물건들과 함께 묻었습니다. 그러나 송나라 때 순장 풍습은 다시 나타났고 명나라와 청나라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1673년 강희 황제가 공식적으로 순장을 금지하는 법령을 선포하고 그제야 순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뚱딴지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